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맨 YQ채입니다. 네, 맨요? 뉴스맨. 뉴스맨. 안녕하세요. 피곤해서 입술이 터진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10시에 집에 들어온 다크서클 내려온 송지연입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다 사는 게 힘듭니다. 음, 이번 방송에 저희 대주제는 황금의 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준 시리즈에 보면은 걔 누구죠? 회사치애들아? 예? 회사치애들아? 뭐 아, 아트레티스? 폴? 주인공 폴! 폴의 아들 레토 2세가 나중에 제국을 얻은 다음에 황금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고 다스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황금의 길이라는 게 희생이 따르는 필요, 한마디로 필요죠. 그래서 그 희생이 따르는 필요 혹은 그 필요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을 다 그 방송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주제는 황금의 길이고요. 뭔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런 길과 비슷한 걸까요? 그죠? 그 십자가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황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황금의 길이 막 영광스럽고 그런 호화로운 길이 아니라 역설적인 거죠. 그렇네요. 예, 황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걷는 길? 그것도 그렇죠. 좋네요. 안 걷고 싶군. 나는 아닌 거잖아, 근데 황금이.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목표를 이루려면은 그걸 황금이라고 했을 때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좋든 싫든. 필요라는 게 뭐 내 선호하는 별개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본은 클로드 3.5 소네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오, 웬일로 클로드로 해서 늘 제미나이를 자주 쓰시더니. 이거 한 달 전에 쓴 건데 네. 그때는 클로드 썼는데 이제 구독을 해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포퓰리즘과 원한의 정치, 양비론을 넘어설 필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마른 강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미국님 극중주의자 아닙니까? 중도, 극중 아니야, 극중? 저기 YQ차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계적 중립. 예. 아니 근데 미국님은 일반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거는 그런 의견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그 기계적 중립이라는 태도 뒤에 숨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태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런 게 싫은 거다. 그렇군요. 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뭐 저는 여기 약간 과몰입 인간이라 지금 과몰입 되셨어요? 아니 지금 과몰입이 겉 들어올 때 티는 안 나는데. 안 되기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 늘 전쟁 치르고 있고, 늘 기사 보면서 빡쳐하고, 엄마랑 늘 집에서, 싸우고. 칼날이 맨날 싸워 쓸데없이. 말도 안 통하시던데. 그러니까 각자 혼잣말을 집에서 하는 거야. 엄마가 TV를 틀어놓고, 아유, 이재명 저거는 벌이나 받으라고 그래. 그럼 난 설거지하면서, 벌 받을 새끼는 따로 있는데 누가 벌 받는 거야?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만해! 그런 거.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한데요. 어차피 뭐 저희 엄마는 계몽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계몽된 사람 있잖아요. 김계리 변호사요? 김기리 저는 개그맨이지. 계몽되었습니다. 헌재에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분. 헌재에서 간증했잖아. 깜짝 놀랐네. 진짜. 네, 요즘 힘들어요. 모두의 시선이 쏠리니까 딱 그렇게 관심을 독차지해버렸네.
저는 정말 제가 이거를 기상청 단톡방에 올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지하철 썰 글을 올렸었나요? 제가 지하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거 안 올렸던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요즘 할아버지들은 유튜브 영상을 크게 그렇죠. 남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크게 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신경 안 썼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아니 뭐 이게 다 들려주려고 뭐 크게 듣는 거야 허허허 뭐 이렇게 막 웃는데 두 분은 모르는 사이고?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던 할아버지가 아 이재명이 죽어야 돼 우리나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건 할아버지가 이재명이도 죽고 윤석열이도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동영상 보던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윤석열을 왜 죽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뭐 계엄 뭐 이런 걸 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면서 약간 그 분명히 두 분이 같은 길을 가시는 분들 같은데 또 그 안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생각했을 땐 죽어야 건 당신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폐륜. 아니 뭐 다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건 맞으니까. 아니, 재밌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뉘죠. 찬계엄 반탄핵, 찬계엄 찬탄핵, 반계엄 반탄핵, 반계엄 찬탄핵. 저 외우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딱 네 가지인데 그치, 외우기가 그렇긴 쉽지. 한데, 난 못 외워. 생각해봐요. 써야 돼. 그럼 그분들은 둘 다 계엄은 찬성하시는데 찬계엄인데 탄핵 측면에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정치적 상황은 뭐 별로죠.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예, 난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그런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무언가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사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안 그래도 나중에 질문에도 있는데 그 예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성향,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게 팍팍해지고 그런데 이제 내 어떤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가치보다는 내 먹고 사는 게 팍팍하고 그러니까 뭐 이민자라든지 그런 것도 안 받게 되고 서로 각자만의 다 같이 우리는 한 지구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각자 벽을 치고 블록화가 되고 파편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SF 영화를 보면 네. 특히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하고 더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주를 가고 이럴 때 보면은 지구는 그냥 지구의 대통령이 한 명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 이게 제 5원소에도 나왔죠. 오랜만이네. 진짜 제 오랜만이죠. 5원소.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그런 뭐 빈부격차가 더 심하기도 하고 뭐 지역 간에 안 친하거나 뭐 약간의 혐오 같은 게 뭐 미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뭐 지구 전체에서 대륙 간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진짜. 근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게 팍팍해진다고 했잖아요. 더 팍팍해지는 거.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풍요롭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빡빡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뭐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그런 단일 국가가 형성이 될 날이 오겠죠. 뭐 그 굉장히 미래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단일 국가도 내가 봤던 영화들은 다 별로였나 봐. 근데 저는 그건 헝거 게임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의 케이스를 생각하면 되죠.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한 미국이랑 기차 아래 50개의 주가 그 주들이 하나하나 다 국가예요. 네, 맞아, 심지어 맞아. 캘리포니아는 세계 경제력에 따르면 세계 5위야. 그런 데가 한 주로 묶여 있으니까 뭐 만약 유엔이 결국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건데 뭐 지금 흐지부지 됐지만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받침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하죠.
판단은 유보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와 특히 교회의 양비론적 태도가 실제로는 불의에 대한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인은 정의를 알아서 판단하나 악인은 깨닫지 못하느니라는 잠언 28장 5절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책임은 뭘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는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원래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네. 말씀 많이 찾아듣고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맨날 짜증내시는 분이잖아. 네. 근데, 저기에서는 저렇게밖에 말 못했겠구나. 좀 비겁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본인은 어디든 성향이 명확하게 있었겠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확하게 본인 저기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도 워낙 크고, 본인의 말이 또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비겁하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겠다. 그래 사실 기도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넘어가게 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나름 좀 그래도 진보적이다 혹은 뭔가 좀 더 이성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좀 더 감성적인 설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봤는데 뭐를 명확하게 우리 사제들처럼 지랄 발광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못 들었어요. 네. 어딘가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내가 모르는 거겠지? 그리고 또 너무 미약한 남우성 목사님 그렇게 그런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까지 세게는 안 하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지. 그게 자기가 개척했거나 약간 그 교회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그 계엄이 있고 탄핵이 한번 가결이 부결되고 아니지 가결이 안 된 거지 부결이 아니고 아주 그냥 나쁜 것들 그렇게 되고 주의를 맞이했을 때는요 아예 이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정치인들 중에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나라가 좀 더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저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야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나랑 반대로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구나. 있겠지. 왜냐면 말 자체가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고 조금 더 덜 비겁하게 얘기하신 분은 그러니까 그런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저랑 같은 쪽에 계신 거지. 근데 그분도 워딩을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 아무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라고 자꾸 부추기기도 그렇고 막 가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비겁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구나. 다했다. 사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 교회 내에서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남원성 목사님이나 제가 또 아는 같이 우리 이거 집회도 갔던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색깔이 이미 자기랑 비슷하거나 맞아. 아니면 개척교회는 이 목회자를 도우려는 어른들과 이 목회자를 따르려는 젊은 사람이 좀 있는 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내 편이 많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 정치적으로 그냥 백지였어.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습득이 된 케이스인 거예요. 스펀지야 스펀지.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런 말을 해도 다 같이 같은 공동체가 돼 있는 느낌. 물론 그분도 처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주일에 설교를 약간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다가 후원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개인톡 보내고 난리가 났었대. 아마 그래서 후원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타격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아까 YQC님 말씀하셨던 어쨌든 이 발언을 하신 분이 한국 지금 개신교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꽤 크죠. 네. 근데 저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적 중립을 하자잖아요. 그냥 기도하자. 그렇지. 근데 기도적 중립이지.
이것도 저희 남우성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건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3.1 운동의 정신에부터 이게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그 전부터 믿음은 있긴 했지만 3.1 운동이 오늘 마침 3.1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녹음 날이 3.1절입니다. 네. 예. 방송은 한참 뒤에 나갈 것 같긴 한데 3.1절인데 그때 뭐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에서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가 이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는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으니까 그냥 기도한다. 기도합시다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되게 회피하기 좋은 말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트키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그냥 각자 알아서 내가 하고 뭐 모여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실망했어요. 이분. 그냥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크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되게 잘 하시고 그래도 좀 건강한 중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도 보수.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아예 보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그 해석을 난 보수다. 지켜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을 했고 지켜야 될 게 많아서 보수? 네.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보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중도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독교인을 떠나서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저는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큰 손들이 아까 후원 끊으려고 했던 권사님처럼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지. 그치. 그 후원 안 받고 좀 사역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네. 뭐 물론 사과는 드렸대요. 권사님 기분이 그렇게 왜냐면 후원하신 분인데 유튜브로 그러니까 교회를 직접 오시지는 못하는 분이고 이제 이분 설교를 듣는 분인데 주일에 설교 올라간 거 듣고 월요일 날 늦게같이 연락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과는 드렸대. 이렇게 듣기 불편하셨냐라고 하면서 근데 끊겨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웃으시더라고. 근데 설마 끊으셨겠어? 작은 데는 자기가 무슨 신념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렇지. 이찬수 분당우리 교회 거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큰 데는 결국 대기업이랑 같아가지고 맞아. 뭔가 좀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교회 잘못된 거니까 이분이 말씀대로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판단을 유예해서는 안 돼 이건. 왜냐면은 이거는 뭐 보수고 진보고 그게 아니라 보수 진보에 떠나서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반민주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무단횡단했어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가 노상방뇨를 해 그럼 그 잘못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같은 맥락이야. 이거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게 윤석열 한 얘기가 이게 제노사이드가 안 됐으니까 그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막았으니까 그런 거지. 안 막았으면 제가 원하던 대로 왕이 되고 자기가 입맛대로 자기 측근들 뽑아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럼 잘못된 거지. 제가 학교에서 미친놈 왜 그랬을까 진짜. 학교는 일단 사회생활이긴 하지만 이 학교에서 지내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하고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막 매니에로 오고 막 손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 방에서 셋이 얘기하는데 한 명이 목사님인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나나 이 다른 자매에게 어느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저도 만약 내가 야 너는 이게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거면은 아닙니다, 지연자매님. 지연자매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겁쟁이 새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 목사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내가 이해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가 당신 있어요?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렇지만 목사님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나가겠다. 이러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 인간성 뭐 그런 게 좋다라고 평을 결국 근데 받는데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셋이 여기서 있는데 만약에 저하고 뭐 미국님하고 어떤 의견에 좀 반대적인 의견이 있었어.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고서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도 이제 우리 YQ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2대1로 싸우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그렇긴 하죠. 명을 2대1로 조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자기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그것도 약간 이해했어요. 근데 오케이.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논쟁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논쟁적인 부분에선 당연히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근데 한쪽이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그렇지. 저질렀을 때는 노상방뇨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특히 목사면은 윤리적 기준이 더 높을 텐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얹을 수는 있지. 그냥 거기 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목사고 그걸 떠나서 이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목사등 터지기 싫은 거였던 거지. 그치.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러면은 그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팔 불고 다닐 거니까. 저는 기꺼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나는 모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지 않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려고요. 결국 그러니까 조금씩 인간관계가 조금씩 끊기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인간관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네. 제 나이쯤 돼갖고 매니에로 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은 끊고 나가는 것도 그 괜찮다고. 관계를 네. 유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유지하다가 병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되게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네. 이해는 안 되고 결국 매니에르만 생겼네. 병만 얻었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정광훈 같은 인간들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따라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을 조치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관점에서 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정당화하는 이런 포퓰리즘적 원한의 정치적 수사의 위험성은 뭘까요? 뭔가 굉장히 뉴스에서 앵커가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잘 정돈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 저는 이게 이런 게 좀 위험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양비론 뭐 진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랑 맞지 않으면 적인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네 세력 안에서는 모든 게 수용이 돼요.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때와 다르게 지금은 엄청난 그때도 뭐 지지 세력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엄청 작았잖아요. 그 지지 세력이. 그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지금은 약간 진짜 거의 반반 느낌이 나서 저 사람들이 진짜 바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거기서 그쪽에서 나오는 스피커에 대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세뇌를 당하면 결국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네 우두머리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뭐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그냥 뭐 맞짱 뜨자는 거죠, 뭐.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폭동 사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야 너무 자연스럽게 안에다가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 붙여 던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뭐야 원주민들, 가나안 그 민들을 이렇게 다들 계속 격파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잖아. 네네. 진멸은 그냥 싹 다 없애라는 거잖아. 음. 그들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갖고 오는 것 같은 거야. 저 사람들은 내가 진멸에 없애야 되는 반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세상에는 에서는 없어져야 돼. 약간 자기네끼리 지금 거의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는 구약 시대 유대교의 그거지.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든가. 그럼 돼지고기 왜 처먹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네. 근데 그 사람 지금 그 앞에 있는 정강원 같은 스피커가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지금 십자가 전쟁처럼 성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이 분들이 막 그래 내가 다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치겠는 거지. 근데 정강훈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야. 얘만. 그 밑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얘만 안 하는 것 같아. 밑에도 뭐 하나님 말고 그냥 자기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맞아요. 싶어서 하는 사람 맞아요. 저는 이 서부지법 폭동 그 사건을 봤을 때 그 지옥에 나오는 그 맞아요. 그 무슨 화살촉. 대순이도 아니 그 뭐죠? 거기에 종교 이름? 화살촉 아니, 말고 그러니까 딴 거. 화살촉 말고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 세진리회? 세진리회. 유아인이 예, 세진리회 세진리회가 약간 정광훈이고 그리고 이 화살촉이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그래서 약간 미래를 예측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볼 때는 말도 안 돼. 왜 저래 사람들이. 저 너무 드라마다 이랬는데 세상에. 현실이 됐어요. 요즘에 현실이 영화보다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데 포퓰리즘은 뭔지 대략 아시나요? 설명해 주세요. 포퓰리즘은 이분법적으로 엘리트 대 대중 그런 식으로 이분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정광훈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민주당 중공 아빨 엘리트 놈들이 엘리트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눈 거예요. 소수의 엘리트 대 다수의 민중들, 무지한 민초들. 순진한 민초들. 불쌍한 민초들. 그래서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선동을 하는 게 노동자 계층이잖아요. 미국의 걔가 트럼프 하는 게 문화 전쟁이고 뭐 예를 들면 그 정치적 올바름이든지 워크라고 깨어 있음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걔가 쓰는 그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네들을 등쳐먹으려고 저 좌파 엘리트들이 저렇게 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정광훈이 당신네들을 등쳐먹으려고 저 민주당의 이재명의 저 중국의 저 뒷배가 있는 놈들이 저렇게 하는 거다.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마인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민주주의는 결국 대화 타협하고 굉장히 회색의 세계거든요. 근데 포퓰리즘은 모든 세상 흑백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스펙트럼을 제대로 못 담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좌파 포퓰리즘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본소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 이런 데들이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맞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민중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근데 이 우파 포퓰리즘은 그 진짜 안 풀리면은 극단적으로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고 잘 뭐 그 덜 풀리면은 트럼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우파 포퓰리즘이 진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적어도 좌파 포퓰리즘은 그 민중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긴 하지만 우파는 그냥 그 민중들이 이용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또 위기에 몰리면 정광훈 쏙 내빼잖아요. 모른다고. 전도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광훈은 아마 죽으면은 죽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영원히 그 포퓰리즘의 세상에서 살 테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아니 지옥의 불쏘시개가 따로 없지. 그냥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겠지. 그래서 그 포퓰리즘적하고 원한 이 폭력 이런 거의 위험성은 그거 있다. 이 모든 거를 이루는 이 포퓰리즘을 이루는 이 민주적 기반마저 무너지니까 그러면 민주적 기반이 무너지면 포퓰리즘도 없는 거야. 그럼 북한이 되는 거고 왕정 체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왕정이 됐으면 좋겠나 봐, 다들. 미국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윤석열이 병신짓해서 탄핵되는데 미국 보면은 트럼프 왕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소위 말하는 연성 독재라고 연성 독재. 연성. 강성 독재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뭐 박정희. 중국의 그죠 박정희 그리고 중국의 뭐 시진핑,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경성 독재고 하드 독재가 영어로 뭐야 까먹었다. 그래서 연성 독재는 그냥 법적인 건 다 맞추는데 실질적인 체제는 약간 민주주의 국가인데 안에 들여다보면 그냥 권위주의 국가인 거지. 여기도 빅토르라니 개헌도 다 하고 그 주위에 뭐 의회라든지 그런 데 다 자기 측근으로 채워가지고 헝가리가 거의 자기 왕국이 됐어요. 근데 미국도 트럼프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마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은 원체 나라도 크고 연방제 국가고 서로 생각도 그 다른 사람들 많고 또 이 체계가 훨씬 민주주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좀 굉장히 그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좀 많이 뭐 뉴스 같은 거 보셔도 알겠지만 좀 많이 망가질 거다. 이미 많이 망가졌고 앞으로 더 망가질 거라고 보고. 참 미국은 또 우리랑 다르게 언론이 그런 것도 거기 근데 되게 미국 지금 하는 일이 똑같아요. 윤석열이 그 뭐 MBC 응, 전용기 안 태운 것처럼 응. 지금 미국 똑같이 그 뭐냐 백악관 인재풀 그 백악관 기자풀에서 기자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백악관에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어, 자기 극우 매체 우리나라처럼 정규제 TV 아니면 뭐 그 이봉규 그런 애들을 드리겠다 그거야. 근데 그게 뭐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냥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관용 언론 만들겠다 그거죠. 그리고 뭐 거기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연방 공무원들 다 자르고 막 어, 그리고 뭐 머스크는 뭐 저 내각 회의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다른 장관들보다 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 이메일 보내가지고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이거 어, 업무 보고 안 하면은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밑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그 기관장들 놀래서 이거 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에요. 그 어떻게 미국까지 정말 이렇게 인재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 세계대전이 치러진 지 한 8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하는 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인간은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그래 맞아 트럼프 그냥 이게 허무주의적인 거예요. 다 씨발 없애버려. 다 무너뜨려.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지금도 이미 인생 족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어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그게 지금 민주주의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포함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랑 트럼프를 찍은 사람의 공통점은 길게 못 봐요. 길게 보면 그렇게 못하지. 그치, 당장 나. 그러니까 당장 난데 결국엔 그 내 머릿속에 나를 갉아먹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넣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기분으로만. 그게 당장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막 그 효용은 있어. 단기적으로 막 속 시원하고 막 그 감정적으로 하고 막 시원시원하게 뭐 이렇게 때려보고 막 그리고 이 트럼프나 윤석열이 잘하는 게 약자를 괴롭히는 걸 잘해요. 자기보다 강자는 봐봐 트럼프 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하는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푸틴한텐 찍소리 못하고 오히려 푸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그 푸틴이 패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푸틴이 러시아가 한 달에 거의 몇만 명씩 쏟아붓는데도 먹은 그 영토가 우크라이나 그 끝쪽 오른쪽 끝자락밖에 없어. 그 중에 일부는 이미 2014년 때 크림반도 병합 때 먹은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국이야 약국. 그냥
약소국이야 사실. 덩어리만 덩치만 크지. 크지. 자원만 많고. 근데 이거는 트럼프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걔가 권위주의 지도자를 존경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 푸틴, 뭐 오르반, 하비에르 밀레이. 그러니까 걔는 그걸 존경하니까 이런 이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 넌 빠져. 존말이 너 빠지고 우리 저 큰 형님들끼리 쇼부 볼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딱 그거야. 내 나라 문제인데 왜 날 빠지라는 근데 거야? 그리고 근데 웃긴 거 유럽도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유럽도 끼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완전 깡패 새끼야 이거 진짜.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딜이 걔네가 처음에 그 광물 그 협정 있잖아요. 걔네가 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1년에 11억이 나와요. 11억 달러가. 근데 5천억 달러를 자기네한테 들어오니까 500년어치를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그 쇼부를 쳐가지고 절반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압밖에 못 부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제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지금 있어요. 그래요? 그냥 내 주변에서 힘이 없어서 이러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저러고 다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적인 게. 예, 성향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잘 풀려서 저렇게 그냥 국제적인 깡패짓 하는 거예요. 돈 있고 그러니까요. 권력 있으니까. 그냥 잘 안 풀리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자기 회사에서 깡패짓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한 가지 이건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거. 펀 팩트. 미국 국방장관은 그 음주 그 혐의도 있고 예. 그 성매매 혐의도 있고 그리고 극우 문신이 몸에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 우리나라 치면 TV조선 네. 앵커야. 어. 비평가인가 그래. 그 군사 그것도 뭐 약간 ROTC 그냥 장교 뭐 중인가 대위인가까지밖에 안 했는데 국방부 장관 꽂아준 거야. 자기 오. 트럼프 똥꼬를 존나 잘 빨아가지고. 이야. 그리고 미국 보건부 장관은 RFK 주니어라고 해서 그 옛날 JFK 주니어 있죠. 암살당한 그 사람 조카인데 그 백신을 반대해요. 그래서 백신 왜 반대? 그냥 그 사람 원래 컨셉이 그래. 아, 예. 그렇다니까. 그리고 거기 머스크 있지. 일론 머스크. 진짜 웃겨. 일론 머스크는 왜 그거가 된지 알아요? 코로나 때 자기 그 다 셧다운 했잖아. 자기 공장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도 셧다운 했다고 그거 그 미국 자유에 어긋난다. 그때부터 이게 빡이 돌아서 트위터 사가지고 트위터가 걔 확성기잖아. 예. 그러니까 걔 트위터를 사가지고 산 게 결국 자기가 그 정치적 그 관심을 얻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 거의 개판이에요 거기. 그리고 미국 정보국 DNI라고 해서 정보 그 뭐 CIA 뭐 NSA 그런 데 다 통합돼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투시개버드라고 해서 공화당 넘어온 거야. 얘는 기회주의자 같아. 정보에 관련된 그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다 꽂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참고로 미국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 매일매일이 너무 새롭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렇죠.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네.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근데 호칭하지 마세요. 근데 윤석열이보다 훨씬 더 영악한 거죠. 트럼프는 권력도 사용할 줄 알고 돈도 사용할 줄 알고 실제로 그런 것도 많으니까 아무도 찍소리 의회에서도 찍소리 못해. 그러니까 경력자잖아요. 트럼프는 그리고. 경력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만이 걔네를 맡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그래서 미국 그런 사설들이나 뭐 기사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미국 민주주의 무너졌다. 그럼 미국 내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도 양분이 되는 거지. 양분이 되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뭐 다 갈라서 네. 양분돼서 자기네끼리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땅땅하게 좁아서 안 되는데 아니 저도 그러니까 얘네도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나라 그쪽에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고. 그러면 또 싸우지. 지금도 그거 알바가 아니고 소년부랑 일단 정광훈이랑 그게 파로 나뉜 것처럼. 내 눈에서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그게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눈에서 치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 삽니다. 꼴배기 싫어도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근데 이게 그 수준이 있지. 그래도 그
틀 안에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음. 아니면 그 틀 윤석열이랑 그 일당들처럼 틀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라니,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이게 다 지금 오스트리아의 헤르베르트 키클, 독일의 AFD 등 전 세계적 트렌드인 우파 포퓰리즘 현상을 살펴보면 순수하고 합법적인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 혹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이민자라는 이분법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화된 이분법이 가져오는 위험성은 뭘까요? 위에서 약간 답변한 거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이분법이 되면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 편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공동체가 건설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가기 힘든 거죠. 결국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의 그 주장을 그게 옳든 안 옳든 그게 생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아. 그것만이 우선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는 도태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러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후퇴하는 거죠. 우리 이 세계 시민들이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전 미고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 처음에는 너랑 나랑 같은 편이었어. 그치? 예, 근데 그러고서 결국에는 뭐 그들이 싫어하는 예, 이분법화 돼서 있던 그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어.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그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사실 100개의 생각이 있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야. 처음에는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양수와 음수로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4분면, 1사분면, 2사분면 나눴어. 그래가지고 다 까고 1사분면끼리 모였어. 그럼 그 안에서도 또 수많은 것들로 나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내가 우리는 그러니까 순수한 민중들이고 쟤는 부패했었고 저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그래. 이게 우리나라 그 표현대로 민주당을 다 없앴다 치자. 없앴으면 그러면 우리의 평화가 오겠냐고. 아니잖아. 또 그 아니죠. 안에서 또 갈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랑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 그냥 계속 우리 눈을 가리고 계속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미국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후퇴한다. 후퇴하는 것도 모르지. 원래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튀어나와도 찬물에서 개구리 넣고 끓이면 모르는 것처럼. 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한 발, 아니, 그래도 그거는, 이래도 이거는, 막 이거잖아요. 뭐, 계엄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이미 한 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계몽을 하기 위해 계엄을 일으켰다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발씩 한 발씩 계속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거지같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는 헝거게임에 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캐피탈을 위해 살고 있는 어느 그 구역에 누구처럼 돼갖고, 몰라요. 영화 안 보셨구나. 예. 네. 저도 그건 안 보긴 했는데 뭐 무슨 어떤 그러니까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에 거 아니에요. 있는 네. 그 엘리트들은 로마처럼 먹고 토하고 또 먹는데 음. 저 뒤에 있는 어떤 구역은 밥도 못 먹, 빵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 승국열차 같네요. 이건 되게.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겠지. 그냥 그들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갖고 나는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네. 다행이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윤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은 어차피 그런 나락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어차피 대부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릴 때부터 뭐 금수저 물었거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어릴 때 설령 안 그랬더라도 지금은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걔는 망해도 우리보다 잘 살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만약에 금수저가 아니었던 사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개천에서 용이 났으면 그 용은 이 개천을 위해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었던 거야, 내가. 이 개천은 잊어버리지. 개천을 없애지. 왜냐면 없애거든.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 못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은 악랄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애초에 금수저는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 있잖아. 이런 거 얼마나 가난해야지, 얼마나 못 살아야지 그 뭐 근로장학생이 되는 거야? 해맑게 물어보는 이상한 그런 애들처럼. 근데 얘들은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절대 가난한 애들하고 친구도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그렇겠네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점점 나는 이제 문제는 내가 그 그런 가진 자들, 권력 있고 있는 자들에 속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고. 근데 간혹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나라에서 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 이거 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 하시고 혜택 다 받으시는 분이 강남에서 건물 몇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야지 나라가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뭐야 그거 삼성이 살아야 기업이 잘 돼야지 낙수효과가 되고. 이런 얘기를 낙수효과는 지금 낙수효과 있어 갖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세금 빨아먹어 갖고서는 지금 그거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네. 뭐 그런 부분이죠. 네. 확실히.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사실. 그리고 그만큼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효과적이니까 그런 돈이 없으신 분도 잘 못 사시는 분도 그렇게 똑같이 선동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긴 한데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거지. 그 효과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오는 아웃풋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은 잘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마치 솜사탕 같은 거죠. 입에 처음 넣었을 때는 다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는. 그러니까 그냥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한데 근데 대부분 편한 거는 그러니까 특히 머리를 쓸 때 머리를 안 쓰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이 소셜 미디어랑 유튜브, 이 쇼츠들이 원하는 정치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고 이는 포퓰리즘을 강화시키면서 다시 또 포퓰리즘이 원하는 정치를 증폭시키거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잠언 10장 12절에 비추어가지고 이런 SNS 시대에 원한의 정치와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SNS를 끊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랬던 거는 너무 사람들의 일상과 이런 것들을 보고 내 걸 공유하고 하는 게 굉장히 피로하다라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피로도가 생겼다. 피로도가 생긴 거예요. 그전 재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계속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그렇게 내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뭐 약간씩은 필요해도 그렇게까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SNS를 일단 안 하죠. 아니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냥 나만 보려고 저랑 와이프만 보려고 애기 사진 막 올리고 기록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건 아예 안 보이거든요. 클라우드네, 클라우드. 예, 그런 찾기가 편하더라고. 그래서 뭐 눈 가리고 안 보는 게 SNS를 안 하는 게 악순환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지. 저도 그렇게 맞는데 안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안 하기 힘들지. 근데 SNS가 특히나 요새는 또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의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그램도 내가 내 친구들 말고 그냥 랜덤으로 막 이렇게 뜨는 그게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보면 계속 그거에 대한 걸 뜨는 거예요. 맞아. 정치 뉴스를 보면 계속 정치 뉴스도 또 내 쪽에 색깔에 있는 그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가 인스타에 뜨는 거지?
뭐 그것도 그런 영향이 것도 있을 있고, 수 예, 왜냐면 나는 인스타로 뭘 검색을 하지 않거든? 예, 예. 근데 얘가 자꾸 내가 뭘 봤던 걸 자꾸 나한테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거를 뜨면 누르시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끝이야. 그럼 끝. 그러니까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음, 계속 그 비슷한 걸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단백질 도시락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아, 나는 SNS를 끊는다는 나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인스타에 이제 좀 뭐를 올릴, 그러니까 업무, 일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게으름뱅이가 네. 캡컷 캡컷. 영상 예, 예. 편집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라도 이제 처음에 음, 허접한 거라도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렇게 일하는 쪽으로. 음. 그래서 아예 인스타 계정 하나 더 만들었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 또한 나도 나 기록하고 뭐 나 일기 쓰는 마음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스타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운 시대고 이 악순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교회적 얘기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서이지 않을까?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음, 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가 이게 어느 기도문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맨날 리터러시지, 리터러시. 맨날 우리 마이크처럼 얘기하는 거 알미 없다. 아, 식이 없다. 무식.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봉규 TV를 본다고 해서 이봉규 말을 맞다라고 믿을 리가 없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그냥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이제 다른 친한 후배도 이제 자기는 됐고 이제 그거 이제 뭐야 얘 정치 성향 네. 자기 이제 까고 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을. 이제 어, 나도 까고 어,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진짜 정치 성향 물어봐서 반대에 있으면 진짜 뚝배기 깰라고 그랬대요. 근데 봤더니 자기만큼 관심 많고 자기만큼 뉴스를 그러니까 이런 뭐 쉽게 말해서 뭐 뉴스공장이나 뭐 이런 뭐 네네네. 등등등등을 자기만큼 보는 사람도 없어. 음,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다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아주 좋은 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얘기 한마디 한 걸로 그냥 알잖아. 그 분야의 지식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제일 무서운 그거 사람. 하나만 머리에 딱 꽂혀 갖고 투표장에 가는 애들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나야말로 얘네를 계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니까.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아는 게 없어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월 1일인데 2월이 엄청 바빴어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한 이후로 제일 바쁜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보직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동안은 방학은 쉬는 거였는데 쉬지 않고 몇몇만 나오는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랑 와이프가 일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애를 봐주는 상황인데 장모님이 혼자 보시니까 힘드신 거죠. 장인어른의 형님? 네. 와이프의 큰아버지 아니야? 네, 와이프의 큰아버지. 네. 그러네.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되게 남 같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일을 할 때 이제 위치가 좀 그러니까 제가 맡은 보직이 좀 그런 거긴 한데 약간 학교에 안에 가산 콜센터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날 찾아. 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근데 애를 보려고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짜 밥 먹을 때 빼고는 정신없이 뭐 이 사람 이거 하는 거 도와주고 내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는 애기를 또 절절매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애기 재우고 밥 먹고 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하면서 아침 뭐 출근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시간 출근할 때도 그냥 멍하니 가다가 너무 힘들어 여유가 없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까지는 뉴스나 이런 걸 잘 보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세상에. 근데 2월 동안 한 번도 뉴스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바쁘면 그럴 수 다들. 있지. 제가 그래서 저보다 저랑 동년배거나 좀 어린 아이가 있는 그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겠구나를 너무 통감을 했었어. 음. 누구보다 니네가 니네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이거를 지금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음. 대해서 근데 그냥 사는 게 그러니까 너무 빡세니까 애들 말고 자기 정말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게 하루에 한 번에 1시간의 힐링이래. 드라마 아. 하나 보는 게 한 편. 아, 그 뭐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음. 했죠. 음. 맞아요. 근데 그거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쇼츠나 그런 음. 것들이 잘 퍼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음. 데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콘텐츠보다는 음. 보수적인 음. 콘텐츠들이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진보 쪽은 설명을 좀 구구절절히 해주는 그러니까 편이 이게 좀 있는데.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 지금 생각나는 게 전장현 시인데 그거가 왜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왜 저 지하철 마감 그 출퇴근 시간에 그랬는지 그 맥락을 모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민폐 끼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치. 보수적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출근한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짜증나겠다. 저 늦었어. 장애인 새끼들 저 왜 저렇게 저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거지. 그치. 이게 보수야. 그 노무현 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그 좀만 저 버스에 누가 사람이 겉에. 없는데 누가 탄다. 근데 아주 좀만 양보합시다. 그리고 태우는 사람. 보수는 아씨 지금도 좁은데. 하정 이게 보수. 지금도 좁은데. 근데 솔직히 저도 후자가 더 그냥 직관적이거든. 편하죠. 예. 편하고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뭐 장애인은 뭐 어쩌라고. 그럼 뭐 장콜 타고 다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뭐 알아서 다니면 되지. 알바노. 네 사정은 내가 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진보는 저 사람들이 그렇지. 이미 수많은 저 같이 협의도 하려고 했었고 이미 저 합법적으로 시도했는데 말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쇼츠에 안 뜨지. 기독교와 저희 교회의 술이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술 취하지 말라. 요거로 사람들이 마시면 안 된다고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책을 내고 그거를 방송을 했던 게 있잖아요. 또 얼마나 구구절절 얘기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요즘에 팟빵에서 거의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많이들 많이까지도 아닌데 유튜브로 들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튜브를 음성으로만 듣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청취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끔씩 뭐 하나씩 누가 누르지 못해 뭐 좋아요 하나씩 누르고 뭐 요 정도인데 싫어요가 눌린 몇 안 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 동영상이 싫어요를 누르는 수고로움까지 할 정도로 너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들 산다. 정성이 갸륵하다. 뭐 그 아래 역다봉 한번 눌러주는 게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야. 저는 이 SNS 시대에는 그리고 쇼츠 이런 시대는 보수적인 컨텐츠가 더 잘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극적인 막 제목 빡 하고 막 위험합니다. 뭐 이런 직관적으로 거. 들어오니까 직관적으로 왜냐면 사람의 나한테 본능을 자극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한의 정치 그리고 이런 게 도파민을 끌어올리거든. 원한, 복수, 폭력.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막장 드라마.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이 팍팍한 삶에서 한 줌의 조미료를 끼얹는 거지. SNS를 끊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인생 자체가 SNS 삶이었거든요. 처음 뭐 그런 플랫폼이 있었던 싸이월드부터 해가지고 싸이월드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도토리 열심히 용돈 모아 문화상품권 받으면 도토리 사고 막 싸이월드에서도 엄청 하고 뭐 버디도 막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인스타도 하고 막 항상 함께 하던 거였는데 이게 저도 뭐 송누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그렇게 피로해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확실히 거기서 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SNS를 지운다고 미리 공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쑥 없어진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더니 그럼 이제 너의 소식은 어디서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현실에 좀 더 충실하자라는 마음으로 SNS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SNS를 끊은 지 이제 한 6년 됐나? 페이스북을 하다가 그 뒤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약간 그 습관이 되더라고요. 뭐 굳이 좋아요를 갈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굳이 쓸데없이 그 막 피드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고서 안 한 지가 됐는데 안 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서 얘기 듣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SNS를 해봤자 그냥 그 사람 사는지 어떻게 그냥 쓱 보고 끝인 거야. 그냥 훔쳐보는 거지. 근데 뭐 그게 그런 그 사람하고 SNS 뭐 팔로우를 하고 뭐 친구가 됐다고 해도 진짜 친구도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그 저 인스타 팔로우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건 하나도 안 올리면서 그냥 다른 사람 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예. 그 약간 관음증이야, 관음증. 불쾌해요. 디지털 그러니까 관음증.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반응이라도 좀 보내요. 좋아요를 누르든 뭐 댓글로 좋아요 달아서 눌러줘.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일상을 보는지 모르니까 좀 그게 싫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상을 보고 있진 않고 네. 그냥 내 그 올라오잖아요. 네. 그 뭐야 새 게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그냥 보는 거야. 그 왜 보냐면 저는 처음에 페북이나 그 인스타를 하게 된 이유가 교회 리더여서 했던 거고, 아. 그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추려내는 거 있잖아. 좀 예. 그런 목적도 있고, 저는 그 싸이월드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시절에도 싸이월드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그냥 별 관심이 없어. 귀찮고 이런 게. 네. 근데 이런 내가 이런 인스타를 시작하다니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 일주일에 2개씩 올릴 수 있을까? 돈이 네. 돈이. 상업적인 당신 그런 게 SNS를 연결이 이끌었고. 되어 있으니까 SNS. 저는 그게 지금 필요가 없는 그쵸. 사람이니까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나는 상업적으로 그렇게 올리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좀 그러네. 근데 이거 광고가 끊지 마요, 인스타.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관심을 갖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건 그래.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저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 많이 보고 소비를 하는데 전 5개를 봐요. 주간지 2개 하고 일간지 3개. 뉴욕타임스하고 한겨레 중앙일보 그다음에 주간지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시사를 보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도 희소 자원인 거야. 맞아. 그리고 SNS나 이런 유튜브나 쇼츠로 올라가는 건 다 열화된 거예요. 열화되고 출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책이라도 읽는 사람은 대단한 거야. 요새 그냥 SNS나 유튜브 클립 뭐 한 5분 이내짜리 거 보고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사람이다면 뭐 뉴스 공장이나 뭐 그런 거 듣고 그 정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그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경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은 한데 뭔가 알고 싶은데 그렇지. SNS나 그런 데 들어가도 정확한 정보는 안 나와 있고 제가 옛날에 이래서 신문을 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신문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잘 썼을 거라는 오해를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제가. 네네네. 이거 잘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읽고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뭐를 끌어내는 게 어려웠던 거야. 뭐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 사설을 읽었었어요. 사설 좋죠. 사설은 예. 누가 굉장히 생각을 잘 정리해 놓으니까 사설을 그때 뭐 저희 집 조선일보 봤었거든요. 뭐 나는 그냥 우리 집 조선일보 보고 왔던 뿐이야. 근데 조선일보 사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설,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사설이나 그런 비평가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것처럼 여기저기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좋은 거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걸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사설이나 뭐 이런 그 비평가들의 말 자체도 걸러내기가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뭐 조선일보는 너무 쫄철이 있는데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상식적이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걸러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AI 도움 많이 받죠. 왜냐하면
기사를 올리면 걔가 하나의 분석까지 다 해주니까. 음.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도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그냥 좀 만약에 가려 봐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너무 알미 없어. 내가 알미 없으니 좀 알아보겠어. 근데 지금 YQ채님처럼 하는 거는 품이 많이 들어. 그럼 이 사람은 뭘 먼저 시작해야 될까? 그냥 글쎄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내가 제끼고 볼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좋은 하지 말라는 것부터 그냥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지.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이봉규 TV 너무 또 극자 쪽에 있는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뭐 중도 보수나 그쪽 두 개를 번갈아 보세요. 왜냐면 그 두 개 번갈아 봐야지 이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견의 차이, 아까 얘기했듯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쪽의 의견과 저쪽의 같이 들어보면서 나의 그 리터러시를 나의 의견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유튜브로는 들을 수 있으니까. 녹음 끝나면 물어봐야겠다. 중도 보수는 누구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중앙일보 괜찮다고 봐요. 중앙일보 그 사설 계속 읽고 좀 물론 빵은 기사들도 있긴 한데 중앙일보 정도면 훌륭하다. 솔직히 이 정도면 보수가 이 정도 생각, 약간 유승민 같은 스타일. 보수가 이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네. 오케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종종 동성애자나 무슬림과 같은 소수자들을 순수한 우리와 대립되는 위험한 그들로 규정하면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수의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이러한 혐오 정치에 동참하여서 신앙 소홀을 이름으로 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적 혐오 정치와 결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원한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 교회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 이 사회적 약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전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그 기독교 내에서도 거창한 뭐 그런 거 아니고 당연히 기독교 하면 소수자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가 기본으로 딸려오는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우리 있다라고, 다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YQ채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반대는 안 해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시작해서 이 커져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선 나부터 그리고 내 주변부터 조금씩 하면 이게 지금은 너무 세력이 작죠. 왜냐면 주요한 이 기독교인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과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다수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만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면 참 외롭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저를 보고 또 자기 주변에서 약자를 보살피고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 결국 이게 원한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그런 기독교의 그런 소수자들을 이웃들, 그러니까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는 게 이 민주적인 가치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민주주의도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하고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그 복지제도가 있는 거고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결국 소수자들이 외면받고 배제되고 수거되고 소각되는 거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왕정이고 그게 봉건제인 거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그 주류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권위주의 쪽, 극우주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저는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이상 생각이.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모호한 말로 좋은 표현을 예수님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저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 모호하지. 이 말에 아니 나는 약자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치? 왕곡어법이지. 네. 창피함을 아는 사람이면은 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한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교회에서 특히 뭐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뭐 하는 거가 그게 많잖아요. 우리 흔히 그거 옛날에 많이 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다. 그런 거니까 이제 먼저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저 요거 사업이 성공되거나 요게 프로젝트가 잘 돼서 내가 이게 되면은 뭐 10의 2조를 드릴게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는 기도는 잘 안 하잖아. 그 사이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저 어릴 때보다 이게 학습을 한 배운 거지. 거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바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최저 시급은 최소한 이거는 줘라잖아. 그럼 그렇지. 나는 더 줘야지.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럼 더 줘야지.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면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상한선이 되면 안 돼. 최저 시급을 주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그 번 돈으로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내 주변에 있는 뭐 가난한 분들을 돕겠다. 이거는 좋지. 너무 좋지만 적성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럴 마음이면 헌금하지 말고 니네 직원들 월급을 더 줘. 시급을 더 줘. 그게 낫지.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지. 둘 다 해야지, 둘 다. 그래야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진짜 이렇게 막 목구멍에 깔딱깔딱하는 상황이야. 지금 막 김치찌개가 12,000원 이런데 막 깔딱깔딱한 상황에서 팔은 10만 원 더 준다는 내가 가버리지. 그럼 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해도 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은 약간 사고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자기가 적게 갖고 가니까. 누나네가 자영업을 하는데 그 일이 힘들어요. 저도 좀 도와줬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근데 그래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줘요. 그런데 사람이 막 안 구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건 일에 비해서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월급이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돈이 어디 문제예요. 장사들 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자기네가 뭐 주방 이모를 구하는데 안 구해줘서 금액을 엄청 올렸는데도 안 구한다. 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닐걸?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 결국에는 인건비가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줄이는 걸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 작은 돈을 그러니까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있는 돈 알바를 하기 위한 누군가의 소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오니까 언젠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 안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거는 약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거든. 약자와 나를 구별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돈을 벌어 너를 헌금으로 해서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조금 당연히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네. 생각 자체를 내가 당연히 함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이래 갖고 함께 하진 못했지. 약간 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 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소수자가 차별을 당한다. 제가 차별금지법 이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되물었어요.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냐.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아. 물어봤는데 내가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약간 설득이 됐어. 무슨 어. 소리냐면 아니 그럼 얘기해 보세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차별, 그러니까 일단 차별을, 그러니까 마이크처럼 얘기했겠지. 차별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인데 나 약간 이거 설득이 됐거든 사실은. 처음에 아니, 일어나고 근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일어나고 있잖아. 마치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럼 지금 누구냐 하늘이가 죽었어. 음, 죽은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제주 그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 났어. 그러니까 소 있고 외양간 고친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가 말을 듣고 설득되겠다는 거는 아 맞아 그들은 차별도 안 당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차별의 사례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모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랬던 것 뿐이야.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늘의 이야기나 무한공항 얘기를 명확하게 딱 들면 그렇지. 여자 하나가 스토커 당한다고 갔는데 저희 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죽어야 오시는 건가요? 근데 진짜 죽어야 뭐가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어야 고칠 거예요? 그런 식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소수자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냥 되게 명확한 사례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와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또 이게 약간 뭐 빈곤 포르노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건 몰라서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애들이 그 애들 돕겠다는 데가 그런 영상을 찍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인간이 그런 걸 봐야지 움직여서 찍는 거잖아. 맞아요. 그 옛날에는요 월 2만 원, 3만 원이었거든. 네. 요즘엔 다 월 1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네. 2만 원, 3만 원은 어려운데 10,000원. 내가 저거 2만 원, 3만 원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저거 못할 텐데. 근데 10,000원으로 그래 좀 어려워지긴 했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훅 하려면 또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이클 채님처럼 먼저 그거를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한테 아니 너 왜 미분족분이 어려워? 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어려워서 너를 고용해서 배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뭐 어느 날엔가는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면은 물론 뭐 머리 뇌에 주름 없는 애들은 뇌에 주름 없는 애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원한의 정치를 계속 가겠지만 최소한 우린 뇌에 주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진일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들었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세히 알려주는 걸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컨텐츠들은 많이 있고요. 유튜브나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러지 않은 그런 구구적인 거나 뭐 근데 유튜브도 원한적인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죠. 마치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고르는 느낌이야.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또 유튜브 정보들이 다 뭐 솔직히 말하면 퀄리티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검증이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무서워 그것도. 그것도 그러고 좀 그 컨텐츠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흥미나 재미 위주에 맞춰 있다 보니 이게 결국엔 보고 그 팟캐스트 듣거나 아니면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나 음성 그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 확실히 어느 정도 글로 적혀 있는 거를 읽는 거랑 또 이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훨씬 정돈되고 전달되는 정보량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어느 주간지를 읽는 게 괜찮긴 해요. 주간지를 읽는 게 일간지는 너무 빡세니까 일간지는 뭐 어느 괜찮은 그런 레거시 미디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 뭐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저도 그렇고 그냥 주요 뉴스만 훑어봐요. 저도 막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섹션별로 해가지고 주요 뉴스 5개만 훑어보고 뭐 이거 꽂히는 야마 있으면은 그거 가서 보고 그 정도만 해. 저도 막 일일이 다 찾아오고 그날 나온 뉴스 다 보고 그렇게 그런 정도로 헤비 유저는 아니니까.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간지 하나 정도는 구독을 하든지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는. 네 여러분 뇌 주름 잡고 알아가기 위해서 주간지를 하나씩 구독해 봅시다. 주간지 구독하거나 아니면 뭐 레거시 미디어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는 공짜니까 근데 가는 거 거기서 사설 정도만 읽어도 괜찮다. 예. 그래도 거긴 적어도 한번 정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 뉴미디어의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정제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재미나 흥미 위주로 가는 것. 저는 이건 뭐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전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가끔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그래 뭐 예를 들어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떴어. 네. 오타가 있었거든 그 기사에. 네. 근데 똑같은 오타가 딴 데서도 딴 데 계속 있는 거야. 복구를 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복구를. 그렇지. 복사해서 붙인 거야. 이게 뭐야? 이러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 또 그러니까 걔네들도.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스트레이트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검증된 레거시 미디어는 음. 그 어떤 하늘이 보면 그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놔요. 사설이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 그걸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 파악이 되지. 단순히 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 선생님들이 그런 우울증 가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고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건은 구조적인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하늘이법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조적인 그 개인의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걔한테 죽은 애한테 미안하지만 언럭했던 거예요, 솔직히. 너무 운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고라고 생각을. 저는 어쨌든 하늘이법 지금 진행되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애들 때문이든 학부모 때문이든 꽤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안 가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낙인은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면 꼭 가라. 이게 우리가 팔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것처럼 정신이 아프면 정신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이 발의가 되면 아무도 정신과 가서 낙인 저는 제대로 찍히니까. 하지 너무 처음에 그거 얘기하자마자 야 저러면 안 가지. 음. 저길 누가 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 음성화되는 거지. 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막 뭐 이런 큰 일들이 있을 때 뭐 그 피해자 이름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런 거 뭐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 이거 하늘이법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의문이 들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다 또 열광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이게 필요하다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다 만들면은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불편해지는 게 더 커요, 사실. 그러니까 실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조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냥 그게 가장 직관적이니까 법을 만들고 뭐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그러면은 더 나아질 거야 하는데 안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 동성애자나 무슬림 같은 이 소수자들은 근데 요새는 또 이 얘기들이 안 나오죠. 요새는 중국인들이 대세던데. 그러니까요. 쏙 들어가서. 쏙 들어갔어요. 네. 다 중국인이야. 저 송나라 송씨입니다. 저도 중국이죠 그러면? 송지현 화교설 도는 거 아니야? 아, 또 인천 사시니까 가능성이 있겠네. 성 자체가 송나라 송이에요. 아 그래요? 한문 자체가 송나라 송. 타고 올라가다 보면 중국인이 있겠네. 중국에 왔나 보지 뭐.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네, 아니 실제로. 그게 우리 다 이국적이 생긴 사람들은 다 저 병자호란 때나 이럴 때 몽골인의 피가 섞여 있는. 고려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아니면 저 중국에서. 남방계 저 어디 동남아 사람들 다 섞여가지고 이게 단위민족 다 환상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저 포퓰리즘과 원한의 정치 그리고 양비론을 넘어서야 할 필요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함께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YQC님이 대본을 또 올려주셨을 때 우리 YQC님이 또 나에게 시련을 또 정치 얘기를 가져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이고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었다. 오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좀 근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YQC님과 방송을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데 오늘은 정말 좀 유익하고 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본 봤는데 웬만하면 이게 질문을 읽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가 머릿속에 진화는 가야 되잖아요. 네. 응? 포퓰리즘? 이거? 괜히 뭐 양비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 빼고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다 틀려. 자기 빼고 다 틀리다고 하는 뭐 맞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뭐 이랬는데, 미고님 말대로 저도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좀 더 이해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시간도 되고,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야말에 잘 짚었어요. 제가 야말에 잘 짚어요. 오, 좋았어요, 엄청 이번에. 네, 야말에 잘 짚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포퓰리즘, 원한의 정치, 양비론 이 프레임만 개념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지금 왜 정광훈이나 손현보나 그리고 뭐 그쪽 전한길이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윤석열은 왜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나 뭐 제이디 벤스나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하고 뭐 이재명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작동 방식이 보이는 거죠. 그다음 이해가 안 됐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거겠구나. 저희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동기가 있겠구나. 그 밑에는. 그래서 뭐 알면은 좋죠. 예,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이런 걸 단어만 알아도, 단어 몇 개만 더 알아도 내가 아는 게, 그러니까 이 분석이 되니까 불안함이라든지 답답함이 좀, 답답함은 솔직히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계속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분석은 가능하지. 분석할수록 계속 더 답답해지는데. 약간 저는 약간 연구자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이게 사람들의 진짜로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데. 요즘 진짜 연구자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에 막 혐오감이 들고 좀 화가 나고 분노하다가 이 계속 그런 관련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가관이거든요. 그 트럼프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에요. 윤석열이 만약 미국에서 됐다면 사업가 버전이야. 그리고 훨씬 더 영악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와, 이게, 근데 이거는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포퓰리즘, 원한의 정치 플러스 또 프로젝트 2025라고 그게 있다. 행정부가 단일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한다. 백악관이. 그러니까 왕정을 만들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프로젝트 2025 안에 그 핵심 그 뭐라고 해야, 이걸 쓴 사람, 이 프로젝트를 러셀 보트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오픈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지금 그 미국 예산관리국장은 그래 핵심 요직이야. 우리나라 지금 거의 재정 그 기재부 최상목. 장관? 네, 약간 최상목 같은 느낌. 근데 최상목.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그럴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정말로 극단적인데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게 포장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요새는 연구자의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SNS나 유튜브 같은 거에 많이 쉽게 안 휘둘리고 싶다 그러면은 주간지를 하나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뭐 레거시 미디어들 뭐 중앙일보라든지 뭐 동아일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경향일보 이런 데를 바쁘면 그냥 뉴스만 헤드라인만 훑어서 괜찮은 거 보시고 사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설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AI 돌려서 하시면은 이해가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한 15분?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이 나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그 미디어 리터러시, 문해력이 올라간다. 예. 그럼 이런 거에 더 휘둘리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정의가 흐르듯 감처럼 사람들 속에 진리를 찾는 길은 멀고 하늘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또 빛이 작게 느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길 진짜 무엇인지 Let it flow 우리는 더 높이 날아가 I feel it 세상이 열려 우리의 목소리로 마주해 So good so real Just let it shine 지가 함께한 길을 세상은 흐트러져 가지만 희망 잃지 말고 우린 지금 이 순간 위에 발 내디그며 정의의 길 걸어가고 내일은 더 밝을 거야 어둠 속에서 계속 네가 있었기에 Let it flow 우리는 더 높이 날아가 I feel it 세상이 열려 우리의 목소리로 마주해 So good so real Just let it shine 지가 함께한 길을 정의가 내게 왔어 지가 날 감싸네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Let it flow 우리는 더 높이 나가 I feel it 세상이 열려 우리의 목소리로 마주해 So good so real Just let it shine